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두 번째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날이었는데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난도질 당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을 향한 헌법재판소의 지적도 잇따랐는데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자료 제출을 미루자 재판관이 직접 추후에 내겠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내가면서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과 달리 작정한 듯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자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법정이 세력 간 대결의 장이라며 싸우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종북 세력과 국법 질서 유지 세력입니다. 재판정은 폐쇄된 조그만 법정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입니다. 그에 맞추어 변론하고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밝히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렇게 국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이제 추후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은 어느 정도는 내가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헌재는 오늘 국회 탄핵소추위가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들 준비가 덜 됐다면서 헌재를 향해 다른 탄핵 사건도 많은데 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변론 준비 기일인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준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헌재가 여러 방법으로 보낸 서류를 대통령이 회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친 것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을 정리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했고 재판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그건 저희 답변서에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리를.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이 있었다는 것 부분이니까. 계엄 선포했던 거 그리고 포고령 1호 발표, 담화문 발표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왜 대통령 탄핵부터 다루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변호 인력이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어떤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건은 최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재판부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8인 재판관 체제로 가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유일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바로 8인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4월에 재판관 8명 중 2명이 퇴임할 예정인 만큼 헌재가 심판 결과를 서둘러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자 재판관 숫자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9명 완전체가 아닌 재판관 6명만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6명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결정이 가능하지만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와 똑같은 재판관 구성입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체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는 4월 18일엔 재판관 2명이 퇴임해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그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월 14일, 16일 이틀 상간에 2번 하고요. 그리고 1월 21일, 23일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하게 되는데 1차부터 5차까지 5차례의 일정을 오늘 정해서 아예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빨리 심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 특히 일주일에 한 2번씩 하고 설에 잠시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여 회를 했던 그 변론기일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2월 중순쯤이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요. 늦어도 하순쯤이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인데 두 의원님들은 저런 관측에 일정 부분 동의하세요? 빠르면 2월 중하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대로 심리가 이어진다면 예. 저는 2월 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또 다른 또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시간은 아주 지금처럼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마 저도 오늘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기이지만 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오늘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일정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헌법소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사태를 지속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발로로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은 대개 사건 개요가 심플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복잡하거든요.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비상계엄이고 내란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가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법률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달 보름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리고 밑에 단으로 내려간 사법 절차는 이제 별개로 가게 되겠죠. 이런 걸 본다 그랬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진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고 검찰의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정보사나 수방사나 사령관 아래에 있는 직원들끼리 모의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부인하더라도 이거는 법원에 가서는 절대 저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증거 그다음에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그건 저쪽의 논리고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탄핵과 그리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아주 빨리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계속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당시 이런 것이 쟁점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사실이다라는 주장들을 했지만 그래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주장들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심판할 쟁점은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게 쟁점 정리를 해서 그 심판을 쟁점에 맞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온 걸 그 경험을 비춰보면 이번에도 여러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논점을 흐릴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중심을 잡겠죠. 잡고 그 쟁점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중심으로 한 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진도가 별로 안 나갔어요. 네. 그런데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자료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헌재가 기록을 빨리 읽고 인용을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마음을 먹으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는 그런 탄핵 심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외에 지금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핵심 지휘부들은 거의 구속 기소가 됐거나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어서 그 공소장은 뭐 체포가 돼서 어떤 수사를 받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으나 다른 인물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혐의점이 거의 다 적시가 돼 있고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진도에 비추어 볼 때도 탄핵 심판은 상당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군요.